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9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울산에 들어서는 건데요.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려는 울산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새 공장을 짓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1일 열린 올해 임금협상에서 신규 공장 건설 등을 담은 국내 투자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그간 노조가 주장해왔던 국내 전기차 공장 신설 요구안을 사측이 받아들인 겁니다. 현대차가 국내에 새 공장을 짓는 건 지난 96년 아산 공장 건설 이후 29년 만입니다. 더욱이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은 처음인데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현대차 울산 공장 내 부지를 확보해 내년에 착공합니다. 이와 함께 60, 70년대 지어진 기존 생산 라인도 단계적으로 재건축해 세계적 수준의 미래형 자동차 양산 공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노사는 생산 기술직 신규 채용에도 합의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채용에 나서는데 현대차의 생산 기술직 신규 채용은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그간 노조는 매년 2,000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 조합원이 퇴직하고 있다며 신규 채용을 요구해왔습니다. 노사는 미래 신사업 관련 설명회도 매년 한 차례씩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 등을 놓고는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12일 교섭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성과가 없으면 강력한 쟁의 수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울산대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부에 제출한 울산대 의대 울산 이전 이행 계획안은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수정 이행 계획안을 다시 제출했으며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 의대 울산 이전 이행 계획안은 2026년 말까지 교내에 의과대학 건물을 신설해 실험 실습과 임상 등 서울 아산병원에서 실시하던 수업을 울산에서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울산대는 이외에도 제2울산대병원 설립을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되고 울산시 등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 시내권의 상급 의료시설급 부속 병원에 건립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세계가 울산 중구 혁신도시 부지 개발과 관련해 13,000평 규모의 쇼핑몰 조감도와 함께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영길 중구청장과 함께 신세계를 방문해 사업 계획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측은 이 사업 계획안에서 중구 혁신도시에 건설할 시설은 높이 300m 내외 13,000평 규모의 쇼핑몰로 서울 남산타워보다 높게 조성하고 어린이 극장과 도서관 등 체험 교육시설과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신세계 측에 오는 8월 중에 착공할 것과 전체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지난 11일 1,0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어제도 1,130명이 발생해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지역 일일 학생 확진자도 어제 0시 현재 269명이 발생해 지난 5월 9일 233명을 넘어섰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감염세 확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백신 접종과 함께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이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울산의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75만 7,200원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지역별 수급액 평균인 56만 6,800원보다 20만 원가량 많은 것이며 월 수급액이 가장 적은 전북의 50만 3,200원과는 25만 원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국민연금 월 수급액 차이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경제 상황 등과 연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도겸 울산시장이 취임도 하기 전에 일부 공약들을 제외하거나 구군의 이관 또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실성을 감안해 무리한 공약을 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당선을 위해 공약을 남발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 100개 가운데 7개를 제외하거나 구군으로 이관 또는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외 공약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울산역에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신답교에서 2회로, 외동 9억 원 도로 개설, 울산공항 확장과 고도제한 완화 등 4개 공약입니다. 이 가운데 울산역에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공약은 부지 내에 농업진흥구역이 분포해 있어 중간지주 설치가 불가해 공약에서 제외됐는데 이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한 노선 같은 경우는 초장거리 노선으로 과도한 자연녹지 파괴라는 것도 우려되는데요. 이런 지역사회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정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약들의 폐기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은 현재 부족한 수준이 아니고 시장 침범 등의 이유로 반발이 우려된다며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또 신답교에서 2회로, 외동 9억 원 도로 개설 공약은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공약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다문화거리 조성과 축제 개최, 대민 행정서비스 지청 설치는 9군에 이관하기로 했고 삼남에서 언양, 무거까지 트램을 연장하는 공약은 동남권 광역철도계획 노선과 중복됨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안한 공약들이 충분한 조사라든가 타당성 없이 제안했다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공약 제외는 인수위원회가 발표를 했고 김두겸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제외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울산공항 확장과 고도제한 완화의 경우 법적 제약이 크다는 이유로 공약에서 제외시켰지만 김 시장이 취임 후 신라권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실현 가능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주요 현안으로 울산권 개발 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울산 언양 간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 태화강을 품은 세계적 공연장 건립, 중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위치 변경 등 10건을 건의했습니다. 또 유니스트의 의과학원 설립과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농소 외동 간 국도 건설 등 28건에 대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국비로 3조 2,900억 원을 신청했으며 현재 부처 반영액은 3조 2,6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순걸 울주군수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구체화합니다. 이 군수는 어제부터 오는 18일까지 나흘간 군수실에서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 수립을 위한 실국별 보고회를 가집니다.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7대 분야 98개 공약 사업의 임기 내 이행 목표와 추진 일정, 문제점과 대책 등을 검토한 후 실천 계획과 주민 배심원단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9월 공약 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위원회에 선임됐습니다. 서 의원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의 합참 의장 조사 사건, 그리고 삼척항의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태조사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서 의원은 전 정권 동안 북한 눈치 보기로 안보가 무너졌고 탈북민의 인권이 짓밟혔다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 향후 5년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통합활용 정원제 도입 등의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지자체의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해서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 발굴, 조직 구조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울산시의회가 첫 상임위별로 의정 활동을 벌였습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시민신문고 위원회와 감사관 업무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고 인권 담당관의 인권보호 활동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며 사유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천미경 교육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결손의 조속한 회복을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운 날씨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지속되면서 일사병과 열사병 같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만 벌써 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야외 활동을 하기보다는 실내에서 다 같이 모여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다가 더워갖고 더위 먹는 사람들 많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그 다니기가 더 힘들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너무 숨이 콱콱 막히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진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는 6명.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독거노인,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와 어린이는 온열 질환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폭염특보도 발령되면서 가장 더운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양산,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으며 샤워를 자주 합니다. 또한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는 실외 작업을 피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날씨에 오랫동안 서 있을 경우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의 증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현대중공업과 3D 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3D 프린팅으로 모형 선박을 제작하는 공법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에는 나무나 아크릴 소재를 활용한 수작업으로 진행되면서 최종 마무리까지 15단계 공정을 거쳤지만 3D 프린팅을 활용하면서 제조 공정은 5단계, 제작 기간은 50% 이상 단축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3D 솔루션을 현대 협력업체로 등록했으며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3D 프린팅 모델 수입 발주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볼모로 1차 협력업체들을 협박해서 150억 원 상당을 뜯어낸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주 소재의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대기업의 부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1차 협력업체 3곳을 대상으로 매출 하락으로 인한 손실금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15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와 구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인환 변호사가 중대시민재해 관리 주체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했고 김정군 한국재난정보학회 연구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와 우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어제 일산해수욕장과 주전 몽돌 해변의 개장 기간 동안에 배치될 안전관리 요원 24명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활동 등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기를 맞아 올해 바닷가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일산해수욕장과 주전 몽돌해변 개장 기간은 7월 15일에서 8월 28일까지며 배치되는 안전요원은 일산해수욕장은 13명, 주전 몽돌해변 11명 등 모두 24명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